안녕하세요. 2020년 2월 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AC밀란이 디에고 락살트를 임대 복귀시켰습니다. AC밀란은 토리노로 임대를 떠났던 디에고 락살트를 복귀시켰습니다. 아마도 왼쪽 풀백 자리에 뛰었던 로드리게스가 PSV 아인트호벤으로 임대를 떠났기 때문에 복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 또 국가대표 풀백이죠. 왼쪽에 락살트가 다시금 복귀를 해서 밀란에서 뛸 것 같습니다. 미들스브로가 라벨 모리슨 임대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미들스브로로 임대이며 이 선수는 과거 퍼거슨에게 천재 소리를 듣던 선수였습니다. 퍼거슨은 심지어 이제까지 자신이 봤던 유망주들 중에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뭐 같이 뛰었던 선수들 중에 지금 맨유에 있는 선수들 중에 링가드, 네. 나이가 좀 그 언저리예요. 링가드랑 비슷한 언저리. 이 말썽꾸러기라는 별명이 있었죠. 네. 그 모리슨이 맞고 잉글랜드와 이탈리아, 스웨덴, 멕시코에서 뛰었던 해외 경험이 있고 퍼거슨이 그렇게 천재라고 했었지만 게으른 천재라기보다는 그냥 미친놈이에요. 워낙에 사고를 많이 쳤어요. 음주운전이란다. 음주 관련 폭행,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폭행, 여자친구 엄마 폭행, 뭐 잦은 훈련 지각, 교통사고를 낸 뒤에 자신을 목격한 목격자를 협박을 했었고, 라커룸에서 동료의 소지품을 이제 훔친 바가 있으며, 이런저런 일들로 법원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했던 선수입니다.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뭐랄까 좀 야한 뭐 그런 행동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된 바가 있었죠. 좀 이제는 천재가 아니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예전에 과거 어렸을 때 보여줬던 이제 축구 센스, 시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뭐 스웨덴 리그에 가서도 주전을 먹지 못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왔을 때는 그 감독이 가능성만 보고 과거의 모리슨만 생각하고 데려왔었는데 결국에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는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이제 챔피언십인 미들스브로로 갔는데 저기서 지금 감독이 우드게이트 감독이잖아요. 뭐 우드게이트 감독이 살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몇 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확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뭐 가서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뛰는 걸 아예 못 봤기 때문에 예전에 잉글랜드 무대를 떠난 지도 오래됐고 복귀한 지도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워낙 경기를 못 뛰었으니까 한번 챔피언십에서 얼마나 가용자원을 쓸 수 있는지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말 유명했는데 포텐도 많이 받았고 게임에서 FM.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챔피언십인 셰필드 웬즈데이는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수 코너 위컴을 임대했습니다. 올 시즌까지 임대라고 합니다. 이 친구도 뭐 어렸을 때 워낙에 고평가받던 공격수였고 그때 뭐 썬더랜드 가기 전에 뭐 리버풀이 데려가네 어디 가네 했는데 썬더랜드 갔었고 거기서도 뭐 워낙에 별로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간혹 워낙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도 별로였죠. 네. 호지슨 감독이 쓸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임대를 또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셰필드 웬즈데이 엠블럼이 바뀌었나봐요. 원래 저 엠블럼이 아니었고 좀 더 진한 색이었는데 엠블럼이 바뀌었나 봅니다. 지동원 소식
지동원 소식은 별게 없어요. 부상 복귀했고 벤치에는 앉아 있는데 감독이 안 써요. 지금 마인츠가 워낙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지동원에게 저번에 중기 때도 말했지만 지동원에게 기회를 주기가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아요. 너무 잘 나가면 이제 권창훈이나 정우영이 전반기 뛰지 못했던 것처럼 그 멤버를 바꿀 수 없죠. 너무 안 좋아도 너무 좋아도 문제, 너무 안 좋아도 문제. 마인츠가 전반기에는 좀 초반 중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전반 마지막쯤에 후반기 그다음에 후반기 막 시작해서도 계속 패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누구 프라이브르크는 성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권창훈을 쓰는 거죠. 권창훈의 약간 번뜩임이 필요하고 권창훈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프라이브르크는 문제였고 마인츠는 너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지동원이 너무 장기적으로 이제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넣는다 해도 더 평가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기가 좀 힘들죠. 이제 막 복귀한 거라. 조금 더 가면 그래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원래 쓰려고 들어왔으니까. 리그앙의 리리 니콜라스 가이턴을 영입했습니다. 자유계약이며 잔여 시즌 계약이지만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슈바인슈타이거가 있었던 미국 MLS 시카고 파이어에서 뛰었는데 계약이 만료됐고 FA로 릴로 이적을 했어요. 릴은 저 강아지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구단인가? 잘 모르겠네요. 네. 강아지 엄청 크네. 강아지 아닙니다. 가이타는 그래도 볼 때마다 별로긴 했는데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찍었던 선수이고 아르헨티나 국대도 찍었던 선수이고 뭐 아직까지는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거기서 보기 힘들고 좀 더 상위 레벨에서 보기 힘들고 유럽에서 오퍼가 오니까 그냥 간 것 같아요. 석현준이 투르와 AC로 떠났습니다. 리그앙에 랭스 유니폼을 입고 39경기에서 4골을 그리고 2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석현준이 더 이상 랭스에서 뛰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8년 여름 투르아에서 이적했던 그는 다시 투르아로 떠나게 되었고 석현준은 보다 규칙적인 출전 시간을 찾기 위해서 이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투르아는 프랑스 리그 2부 리그에서 4위를 유지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성적이 올라간다면 워낙에 트루아에서 잘했기 때문에 랭스에서 10번을 달고 뛰었지만 사실 좀 처음에는 선발 기회도 좀 잡았어요. 시즌 초반에. 근데 이제 골도 그래서 초반에 넣어가지고 잘 풀리나 싶었는데 점점 자리를 밀리다가 이제는 후반 조커 용으로도 쓰다가 마지막쯤에는 그것도 잘 안 돼서 본인이 좀 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리고 뛰어봤던 클럽으로 다시금 돌아간 것 같아요.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을 했었던 이 브라이튼 팬이 징역 8주를 선고받았습니다.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했던 브라이튼 팬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징역 8주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팬은 토트넘의 이제 흑인 선수들에게도 인종차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 매체 브라이튼 오브 뉴스는 지난달 토트넘 흑인 선수에게 몽키보이라고 지속적으로 발언을 했었고 이 팬은 손흥민에게도 너네 집 가서 개나 처먹어라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람은 술에 엄청 취해 있던 상태였고 인종차별자는 이름이 레이놀드인데 이때 이제 자기들 팬들과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팬들도 주변에서 그만해라, 좀 심하다라고 이제 좀 지적하니까 뭐 욕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인종차별과 그 자신들 주변에 있던 브라이튼 팬들에게 했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8주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뭐 아마 추후에 다시 뭐 발표되겠지만 브라이튼
뭐 축구장, 그다음에 뭐 축구 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영국은 인종차별에 관련돼서는 되게 엄하게 엄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장, 물론 더 이제 처벌이 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축구를 못 보게 하는 게 저 사람에게는 가장 큰 뭐 처벌이겠죠. 뭐 여튼간에 저런 사람들이 축구장에 오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에릭 칸토나 다들 아시죠? 이 맨유에서 뛰었고 이 쿵푸킥을 날렸던 에릭 칸토나가 맨시티 팬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리암 갤러거와 에릭 칸토나는 맨체스터 더비를 제쳐두고 이 뮤직비디오에 참여했으며 전 오아시스 출신의 47살 리암 갤러거는 맨시티의 열성적인 팬이자 맨유의 레전드 이 에릭 칸토나에게 와인을 대접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뮤직비디오 안에 리암 갤러거가 이 기사, 운전 기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빙을 하는 사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에릭 칸토나에게 차를 태우고 이제 떠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따라주는 장면이 나와요. 리암 갤러거? 오아시스! 이제 근데 그 형제가 헤어져서 리암 갤러거 나와서 따로 이제 하잖아요. 워낙 사이가 안 좋다고 봐야겠죠? 뭐, 지들 공연 중에도 싸우는 형제인데, 뭐, 다시, 가끔씩 서로 언급은 하긴 하는데,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팬들이, 예를 들어서 콘서트 하는데, 뭐, 이제, Q&A 시간 가질 때 뭐, 다시 오아시스로 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면 서로가 욕을 하고, 서로가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죠. 네. 아무튼. 이 리암 갤러거가 자신의 두 번째 솔로 앨범 Why Me, Why Not 이 앨범의 뮤직비디오에 에릭 칸토나가 출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없겠지. 뭐 지금 47살에도 그렇게 아직까지 싸우는데 그 옛날 일로. 워낙에 같이 활동했을 때도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다시 뭐 만나서 할 일은 없겠죠. 전 리버풀 수석 코치인 젤리코 부바치가 러시아 디나모 모스크바 팀의 스포츠 디렉터로 부임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부바치는 이제 돌트문트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제 클럽을 보좌했었던 그 다음에 뭐랄까 이 전술에 있어서 또 많은 가담을 했었던 사람이라 해가지고 부바치가 그때 그 당시 챔스 이제 중간에 떠났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리그 중간에 챔스 중간에 왜 나갔을까 뭐 이런저런 소문이 많았죠.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보스니아 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집으로 들어가서도 언론과는 일절 뭐 인터뷰도 안 했었고 그래서 소문만 뭐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원래 이 클럽과 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저런 얘기 나왔었고 많은 팬들이 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리버풀이 몰락할 수도 있다. 클럽이 이 사람 없이 뭐 시즌을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클럽도 상당히 괴로울 것이다 했는데 뭐 채팅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버풀은 잘 되고 있고 부바치도 자신의 능력을 다시 펼칠 수 있는 축구판에 돌아온 것이죠. 뭐 디나모 모스크바 러시아 팀에 가서 잘하면 또 유럽의 빅클럽 빅리그 또 가서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그러니까 이적 시장 끝나고 부임되고 바로 이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맨유의 마르코스 로우는 아르헨티나 에스투디안테스로 임대 이적을 떠났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번 시즌 끝까지며 이 이적엔 임대료 없고요. 완전 이적 옵션도 없습니다. 그냥 맨유에서는 그런 느낌이죠. 꼴보기 싫으니까 꺼져.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임대료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완전 이적 옵션도 없으니까 물론 잘하면 뭐 에스투디안테스가 어느 정도의 이적률을 한번 제시해 보겠지만 맨유의 마음엔 들지 않을 테니까 물론
뭐 그거라도 받고 보낼 수도 있죠. 그냥 맨유 팬들은 빨리 나가주기를 그냥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어차피 뭐 주급을 그냥 주는 거니까 뭐 뛰지도 않고. 올해가 계약 마지막 시즌 이 친구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보내주겠네 FA로. 본인들 뛸 수 있는 대로 가면 좋지 뭐. 희귀한 왼발 생각보다 왼발 센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희귀하다라는 건 많은데 왼발을 가진 센터백 중에 잘하는 선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지. 네. 왼발 센터백은 많습니다. 실제로도 많아요. 많은 팀들이 쓰고 있고요. 네, 지금도. 1년 남았어요? 1년 남으면 뭐 이종류가 나오겠지 뭐. 사진 너무 크네. 알메리아는 지단의 큰아들 엔조 지단을 영입했습니다. 알메리아는 지네딘 지단의 장남인 엔조 지단 영입에 합의를 했으며 계약 기간은 1년 반이라고 하며 1년 반이라는 이유는 이제 반 시즌은 겨울에 보내고 한 시즌을 통으로 이제 한 번 더 쓴다라는 거죠. 네. 알메리아가 스페인 2부인 세군다리가에서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좋은 기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순위에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서 얼마나 주전을 먹고 팀에 이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계약이. 엔조 지단 하면은 김우홍 선수가 생각이 나죠. 그때 EBS에서 찍으러 갔었나? 레알 갔을 때 김우홍이 또 엔조 지단하고 친분이 좀 많아서 둘이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대화도 하는 장면이 좀 나와가지고 뭐 여튼간에 뭐 사람들이 그때 뭐 바르셀로나에 누가 있고 어디에 누가 있고 얘네들이 다 나중에 커서 국대에 가면은 뭐 우리나라가 막 쩔 것이다 해가지고 막 같이 좀 상승세를 탔던 또 지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 다 뭐 김우홍도 한국 들어와서 FC 서울에 들어갔었긴 하지만 지금은 또 나갔지 않았어요, 김우홍? 뭐 워낙에 한 경기도 못 뛰었기 때문에 뭐 김우홍, 장결이 다 레알, 바르셀로나 출신이긴 하지만 두 선수 다 또 K리그 팀에 가긴 했지만 한 경기 뛰지 못하고 결국엔 좀 팀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엔조 지단도 잘 되진 않았었죠. 지단 아들 중에는 골키퍼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그 선수를 쓰는 것, 자신의 아들 골키퍼를 썼던 거에 대해서 또 지단이 또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죠. 그건 아마 또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김웅 그냥 좀 전에 알려드렸죠. 리버풀의 살라가 2골과 피르미노 도움 3개에 힘입어 사우스햄튼을 4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리버풀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리그 16연승 행진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멀티골을 넣었고 피르미노는 도움 3개로 도움 헤드트릭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맨유는 중국 창춘 야타이에서 이갈로를 임대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임대이며 이 선수는 워낙에 맨유를 좋아했대요. 그 사진을 보면 과거 어렸을 때 이갈로가 맨 왼쪽에 선수가 이갈로인데 맨유 유니폼을 또 입었었고 본인이 이 맨유 입단 인터뷰로 말하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도 큰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은 맨유 제의만은 뿌리칠 수가 없었다. 너무나 맨유로 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응원했던 팀이 바로 맨유이며 그 당시 TV로 드와이트 요크, 앤디 콜을 보는 걸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우상이고 지금까지 축구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선수들이고 OT에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뛰는 건 항상 자신의 꿈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갈로는 중국에서 원격, 그러니까 뭐 원격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카메라 켜놓고 얘기하는 거죠. 갈로야, 임대 올래? 구단이랑 얘기해봐야 되는데요. 하면서 이제 뭐 가고는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임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 중국에서 원격으로 협상한 뒤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을 중국에서 마친 걸로 알려졌어요. 아직 잉글랜드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경기 뛸 수도 없고, 이갈로는 중국이 지금 휴식기잖아요. 그러니까 리그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프리시즌 중인데 몸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맨유의 겨울 휴식기가 끝나고 나서야 팀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맨유가 크게 급하지 않으면, 물론 몸은 빠르게 만들겠지만 맨유가 급하지 않으면 당장 빠르게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몸이 지금 안 올라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AIG 시절이라고? 보다폰 시절이에요. 그리고 드와이트 요크하고 앤디 콜을 언급했으니까 사실 보다폰도 맞고 샤프 시절이니까 되게 옛날이죠. 네. AIG하고는 그땐 잘했지만 그때 이제 뭐 그때도 팬 하긴 했겠지. 근데 이제 유니폼 자체가 보다폰이니까 엄청 옛날이죠. 홀란드가 3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도르트문트는 우니온 베를린을 찢어놨습니다. 도르트문트 입단 후 치른 2경기에서 5골을 넣었던 홀란드가 이날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뭐 이 선수를 선발에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파코 알카사르가 비아레알로 이적을 한 뒤기 때문에 또 선발을 썼을 거예요. 전반 13분 산초의 슈팅이 수비발을 맞고 굴절되면서 먼저 첫 번째 골이 터졌고, 5분 뒤 홀란드가 득점을 했으며 도르트문트가 승기를 잡은 가운데 후반 23분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잡았던 홀란드가 걸려 넘어지면서 PK를 유도했습니다. 키커로 나왔던 로이스가 성공을 시키며 3대0이 됐어요. 후반 25분 산초의 패스를 받은 비첼이 4번째 골을 넣었고, 후반 31분 브란트가 힐킥으로 내준 공을 홀란드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스코어는 5대0이 되었습니다. 그 골을 넣고 나서 바로 홀란드가 이제 홈구장의 팬들의 아주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교체 아웃이 되었죠. 홀란드가 나온 3경기에서 연속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3경기 연속 멀티골, 3경기 출장 7골, 헤드트릭 1번, 멀티골 2번 이렇게 해가지고 홀란드가, 그러니까 이 친구 영상을 보거나 경기를 보면은 사실 안 보일 때도 많아요, 은근히. 근데 뭐 경합해주는 거 잘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키가 저렇게 크고 몸집이 저렇게 큰데 이 선수가 뒷공간 터는 걸 너무 잘해요. 라인 브레이킹 하면서 들어가는 거, 뒷공간 터는 걸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라인 브레이킹 하는데 성공이 돼서 1대1 찬스를 맞이하거나 뒷공간을 털어서 이제 골 넣는 거 자체가 일단 기본적인 도르트문트에는 좋은 패서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자마자 이런 B클럽에서도 바로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대단한데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추아이가 임대 갔을 때, 파코 알카세르가 처음에 갔을 때도 사실 득점력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시즌 잘 맞추고 다음 시즌 풀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띄워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골을 지금처럼 이어가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지금은 막을 수가 없어요. 도르트문트 선수들에게 인터뷰에도 항상 홀란드는 어떠냐, 홀란드가 어떻게 지금 뭐 훈련하고 있냐, 홀란드가 이렇게 득점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해서 독일도 좀 약간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쩔어? 원래 쩌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게 대박인데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있고, 이제 뭐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이 되게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1년차 말고 2년차, 3년차 꾸준히 잘하는 거, 그게 이제 뭐랄까 탑 클래스,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신계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는 선수가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네, 여전히 뭐랄까 아직도 이 맨유가 이 선수를 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은 불평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샤르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영입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라는 말이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아웃을 달아달라.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맨유라는 메가클럽, 정말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메가클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맨유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바이아웃을 달아주면 이 다음에 영입하는 선수 나도 바이아웃 달아줘.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포그바가 더 많은 주급을 원했던 것, 데야가 나 산체스만큼 돈 줘요 이렇게 말했던 것도 처음에 산체스에게 그 돈을 퍼주었기 때문이죠. 안 줬으면 줄 필요도 없는데 주었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뭐 맨유에서는 이 선수를 영입했으면 아주 좋은 영입이 되었겠지만 라이올라가 너무 많은 요구를 했던 거고, 네. 맨유가 또 라이올라라면 치를 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물론 아쉽겠죠. 그 누구라도 맨유에 왔으면 맨유 팬 다 좋아했을걸요. 근데 이해는 된다는 거죠. 아쉽겠지만. LG U 플러스 모바일 TV가 중계 예고 알림에서 리버풀 로고에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사우스햄튼과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로 맞붙었는데, 이날 경기에 앞서 LG U 플러스 모바일 TV는 주요 중계 일정을 팝업으로 이제 안내를 했는데, 첼시와 레스터 시티, 리버풀과 소튼의 경기가 포함이 되었었으며, 그러나 알림에 사용된 이미지 중 리버풀 로고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리버풀 본래 엠블럼과 별 차이가 없지만 구단의 상징인 리버버드, 봉황 있잖아요, 봉황. 네, 리버버드가 있는 자리에 나치당의 로고가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알림은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결국 이 제보가 먼저 팬들에게서 이어졌고, 경기 후에 이 상황을 보면, 기사의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범기 인식을 갖게 한 나치의 문양, 그 문양을 썼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냥 웃어 넘기거나 지금 채팅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범풀 인증이다. 전범풀 인증은 리버풀이 잘못했던 그 전범기를 썼을 때 그런 이야기가 통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LG U 플러스가 잘못했으니까 LG U 플러스를 욕해야죠. 이게 왜 전범풀을 인증합니까? 그게 본인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리버풀이 올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아무튼 이런 문양을 썼는데,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이런 문양을 썼는데 웃어 넘기거나 별것 아닌 듯 생각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역사 의식에 대한 부족이죠. 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아시아 문화권을 모르는 케이타가 점검기 문양을 했을 때 난리를 치면서 그 선수에게 타투를 해준 사람까지 정말 쥐잡듯이 네가 그걸 왜 해줬냐, 너도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걸 할 때 그냥 그 해준 거 아니냐, 그걸 왜 모르고 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똑같이 비판을 받아야 할 잘못인데 나치에 대해서는 너무 별거 아닌 듯 그냥 뭐 웃어 넘기면서 뭐 저 뭐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무리 전범기와 하켄크로이츠의 차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본의 전범기, 그다음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의 역사적 지식 배경이 달라서 잘 모른다고 해도, 그러면 케이타한테 그렇게 개지랄 떨면 안 되죠. 아니 좋게 얘기해 주던가. 선수에게 뭐 난리치면서 뭐 하면서 했던 거는 지금하고는 너무 온도차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네. 이전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네. 너무 좀 온도차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고, LG U 플러스는 이와 관련돼서 더 이상 뭐 후속 보도나 대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정성원이 포르투갈 1부 리그 비토리아 SC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 대검고 정성원 선수가 인천과 프로 계약 체결 후에 포르투갈 1부 비토리아 SC로 1년 6개월 임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발표된 거라 사실 뭐 제가 대검고 선수를 알 수도 없고 정승원이라는 선수고 저렇게 생긴 선수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포르투갈에서 이제 스카우팅을 해서 데려갔겠죠, 당연히. 근데 1년 6개월이면 결국 시즌으로 치면 2시즌을 쓰겠다라는 건데 어떤 장점이 있을지, 그리고 뭐 비토리아 SC에서 얼마나 좀 기용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 보니까 왜 인천은 자신들의 유스를 쓸 수가 없냐, 그 좋은 애들이 많은데 왜 항상 다 해외로 나가버리냐 말하는데 뭐 그만큼 잘 키워낸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조생징 행복하자. 행복하자 조생징 메시지를 적어 논란 중인 수원 삼성 최성근의 인스타가 화제입니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수비수 최성근이 동료와 올린 사진에서 조생징을 언급했다가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근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민우와 조성진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문구로 조생징 행복하자 라고 문구를 달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조생징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이 당한 멸시의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이 조생징인데 최성근은 해당 사진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제가 잘 몰라요, SNS를. 근데 이게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뭐 이렇게 써있긴 해요. 네. 아무튼 인스타 스토리에 이거 김민우하고 아이 밑에 잘랐네. 3명 있는 거예요. 저 선수가 조센징이라 불리는 선수가 조성진, 옆에 김민우, 밑에는 이제 최성근이 올린 거예요. 올린 건 조성진이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아니에요. 최성근이 올렸지만 이건 다 3명 다 잘못이 있는 거고, 현재 이 사진은 최성근의 인스타그램에서 사라지고 없으며 본인은 사과의 글귀를 올리긴 했습니다. 2017년 수원 삼성에 입단한 최성근은 현재 팀 부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게 내가 이걸 보고 그 댓글을 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수원 팬이잖아요. 수원 팬이 봐도 병신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병신이 욕이 아니에요. 정말 병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SNS에 올렸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본인이 올리기 전에 이거를 자신의 생각이 내가 이걸 올렸을 때 축구 팬들이 봐도 그냥 넘어가겠지, 우선 넘기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이라는 거예요. 욕이 아니에요. 욕은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뭐라 욕하는 게 욕이고, 이거는 정말 병신 같은 짓이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3가지 중점이 있어요. 일단 최성근은 이 글을 올릴 때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랑, 또 조성진 선수의 주변 친구들, 그러니까 조성진 나이대 근처에 있는, 조성진 나이가 어리지가 않아요. 네. 꽤 있어요. 노장급에 이제 들어가는 선수인데, 이 선수와 좀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조성진 선수를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다른 예전에 막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이게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왔기 때문이지, 댓글에 다른 축구 선수들이 조센징이라고 부르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성진 선수에게 조센징이라고 불렀던,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걔네들도 그 친구들 명단을 모르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불렀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걔네들도 병신인 거예요. 이건 욕이 아니에요. 생각 없는 병신이기 때문에 욕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비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명의 언급되었던 선수들이 모두가 다 일본 리그 J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저 조성진 선수는 콘사도레 사포르, 김민우는 사간도스, 최성근도 사간도스에 다 J리그에서 뛰었던 일본 선수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뛰고 온 선수들이 역사의식이 어떻게 더 떨어지는지, 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일본에서도 이렇게 불렀을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 선수끼리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했을 텐데, 만났을 때 이렇게 불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팩트가니까 모르는데, 답답한 부분이죠. 한국에서 이런 닉네임을 부를 정도면, 거기서는 더 편하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런 행동들이 수원의 무슨 평가를 절하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리그 전체의 평가를 절하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수원 팬이지만 이런 거를 지들끼리 이렇게 불렀나 보지 이렇게 해서 말해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이랑 역사의식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제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고, 특히나 그것도 일본을 써서 비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센징이라는 걸 들으면 사람들마다 어떠한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핍박받고 힘들고 멸시당하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약간 장면들이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봤든 역사책에서 봤든 막 그런 게 떠오르는데, 그런 걸 별명으로 편하게 저렇게 불렀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욕을 먹어야 돼요. 왜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 그 기준을 모르니까 저렇게 경험이 있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한다는, 이게 만약에 좀 어리거나 하면 사람들이 걔네들끼리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물론 다 안 되지만 조성진에게도, 최성근에게도 김민우에게도 좀 실망이 큽니다.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최성근입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생각이 짧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건데, 최성근은 수원 삼성의 부주장이에요. 부주장. 주장이 없으면 항상 경기장 안에서 완장을 차고 그 팀을 대표하는 선수란 말이죠. 네. 생각이 짧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는 상관이 없어요. 조선징에서 무슨 의도가 다르게요. 아무튼 답답합니다. 그냥 있어도 욕먹는 구단인데 아주 욕을 해달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다음 소식은 성남 FC가 그리스 1부 리그 주전 중앙 수비수였던 요바노비치를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름은 요바노비치니까 동유럽 선수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국적은 독일이에요. 그리고 리그는 독일 리그, 그 다음에 핀란드, 이스라엘, 루마니아, 그리스 등 그쪽 리그에서 뛰면서 풍부한 해외 경험을 가지고 있는 30살의 수비수입니다. 대인 방어와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유형의 선수이며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독일을 가지고 있고요. 185, 77kg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네요. 대구FC가 포항에서 미드필더 이진현을 영입을 했습니다. 대구FC가 포항으로부터 미드필더 이진현을 영입했습니다. 대구 유니폼을 입게 된 이진현은 입단 소감으로 대구라는 클럽에 오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뛸 날을 기대하고 있으며 매 경기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최선을 다해서 뛸 테니 대구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진현은 포항에서 이제 다 뉴스를 거쳐서 올라온 선수이고, 프로 데뷔는 포항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리그로 가서 빈에 가서 처음에 프로 데뷔를 했었고, 그때 감독이 핑크였죠. 손흥민도 이제 가르쳐 봤었던 핑크.
그래서 이제 유로파 리그도 뛰어봤어요.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뛰어봤고 초반에는 주전 먹었다가 점점 밀려나서 뭐 어차피 임대로 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 복귀한 거였고 나중에는 뭐 또 주전도 밀렸었기 때문에 잘 복귀했었고 포항에서 잘 뛰었는데 대구로 갔네요. 약간 이 오피셜 떴을 때는 좀 우아했는데 포항에 보내준 이유도 있을 테고 대구가 영입한 이유도 있겠죠. 발렌시아 수비수 가라이의 메디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디컬 테스트 결과 에세키엘 가라이는 오른쪽 무릎 인대 부상을 당했다고 하며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십자인대 파열이 맞다면 정말 짧아야 4, 5개월, 길면은 막 9개월까지 가는 선수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복귀해서 훈련 감각 찾는 것도 꽤 오래 걸릴 테고, 네. 그래서 가라이가 그래도 이 팀의 아주 중요한 수비 자원인데 나이도 많아요 사실 가라이. 근데 이 타이밍에 부상을 당한 건 본인에게도 발렌시아에게도 아주 최악의 수가 된 것이죠. 네. 다음은 무리뉴에 관련된 뉴스이기도 하지만 베르바인, 이번에 맨시티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베르바인이 이적하기 전에 무리뉴와 했던 영상 통화 뒤에 토트넘 이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베르바인의 에이전트 반 쿠파레는 베르바인은 무리뉴와 페이스타임을 했으며 무리뉴의 먼저 걸었던 전화에 베르바인이 매우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리뉴와 대화를 나눈 뒤 베르바인은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무리뉴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좀 많이 고마웠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어 에이전트 반 쿠파레는 무리뉴가 베르바인에게 말하길 지금이 너의 이적의 적기다. 네가 네덜란드 대표에 유로 2020에 나가기 전에 좀 더 수준 높은 리그, 좀 더 수준 높은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야부리 털었던 게 베르바인에게 잘 먹혔고 아인토벤은 베르바인을 잡고 싶었지만 본인의 의사가 너무나 완곡했기 때문에 이 종류를 받고 보낸 것이죠. 네. 레반도프스키가 미넨 소속으로 150득점을 달성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미넨의 유니폼을 입고 분데스리가 179경기에서 150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이전 미넨 선수들 중에 게르트 밀러, 루메니게가 이 기록을 달성하긴 했지만 레비만큼 빠르게 달성하지는 못했고 가장 빠르게 달성한 선수가 바로 이 레반도프스키라고 합니다. 잠깐 레알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생겨서 좀 강하게 의사를 타진했었지만 미넨이 뭐 선수가 강하게 의사를 말한다고 해서 보내주는 구단도 아니고 자신들도 미넨에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없으면 안 되는데 네. 결국 못 가 했고 레비도 그냥 빠르게 단념했어요. 그냥 못 가요? 알겠어요. 하고 빠르게 단념을 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계약도 했고 네. 끝까지 은퇴하기 직전까지 여기서 열심히 뛰다가 은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말년에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데로 가도 되고 아직까지는 이런 빅클럽 그 다음에 유럽 대항전에서 주전으로 나서서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러니까 옛날만큼은 아니야. 그 옛날만큼 아니라는 건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참 쉬운 것도 잘 넣었거든요. 요즘에는 가끔씩 저걸 레비가 놓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 놓친다라는 게 막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나가버리니까 아니면 너무 뜬금없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상황이 그런 게 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골게터라는 수식어가 잘 맞는 선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들 비교하잖아요. 유형이 수아레즈가 있고 레비가 있으면 어떤 유형을 쓸 거냐 많이들 사람들끼리 막 따져요. 슬램즈처럼 저는 항상 레비를
선택을 했었고, 지금도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로 이제 출장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있었던 제 시청자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자기가 뮌헨 유니폼 사려고 하는데 하나 사드리겠다, 어떤 선수 걸 원하시느냐 해가지고 제가 레비 유니폼을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잘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월드컵에서 일본이랑 하는 거 보고 좀 정내미에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선수는 클럽에서는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유니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잘 보관하고 있다라는 말 또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잘 입었어요. 네. 아껴 있습니다. 아껴. 브라이튼이 글렌 머레이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재계약이었습니다. 글렌 머레이는 저번 시즌만큼의 출장은 없어요. 지금도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후반에 나와서 조금 풀어주는 경기를 하긴 하는데, 나이를 많이 먹긴 했죠. 그리고 체력이 확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그때 좀 생각보다 앞선에서 막 거칠게, 아니면 지저분하게, 지저분하다라는 거는 막 태클이나 팔꿈치를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야구에서 좋은 공을 표현할 때 볼끝이 지저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좀 많이 가담해주고 많이 뛰고 많이 부딪혀주고 이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역할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훅 떨어진 것 같아요, 체력이. 근데 또 브라이튼이 이 선수가 해준 게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엘 클라시코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후반기 엘 클라시코는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 의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뭐 무조건 유료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새벽 5시면은 보고 뭐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해야겠죠. 네. J리그 간바 오사카가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인 쇼지겐을 영입했습니다. 27살의 센터백이며 프랑스 툴루즈에서 J리그로 컴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달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했었는데, 저번 시즌 후반기에는 1월달에 이적해서 18경기, 그러니까 후반기 거의 뭐 풀로 뛰었던 거죠, 남은 경기를. 근데 올해는 단 한 경기만을 뛰면서, 그 한 경기도 이제 45분만을 뛰면서 완전히 팀에서 배제가 되었고 밀렸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이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번호는 3번을 배정받았다라고 하네요. 가시마 앤틀러스에서 데뷔해서 팀도 우승시키고, 그다음에 클럽 월드컵에서 2위도 해보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적을 했는데, 1월달에 가자마자 또 후반기에 뛰면서 어떻게 적응 기간도 없이 바로 주전먹 냈는데, 올해 완전히 밀려버려가지고 그냥 빠르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RAC1 속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덴벨레가 부상 재발로 훈련 중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덴벨레는 팀 훈련 도중에 부이상을 의식했으며, 스페인 RAC1이 보도하기를, 마르카도 확인을 했지만 지금 덴벨레 상황을 보니까 부상이 재발해서 훈련을 포기했음을 확인했고, 덴벨레는 훈련 도중에 불편함을 느끼고 동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자 조용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확인한 바로는 햄스트링이 재발한 것으로 보고 있대요. 근데 이제 가벼운, 약간 올라온 거죠. 이게 막 확 올라와서 이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또 받쳐봤으니까 이거 올라온다 해가지고 빠르게 그냥 빠져나온 거고, 뭐 이게 얼마나 지금 부상으로 빠질지 모르겠어요. 어느 데는 막 2주다, 어느 곳은 4주다,
어느 곳은 더 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가지고 구단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문제는 그거죠. 덴벨레가 도르트문트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을 때 이적료가 1950억이었어요. 2000억에 가까운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에 영입한 덴벨레가 바르셀로나에 입단한 지 지금이 889일 중에 350일을 부상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을, 지금 3분의 1을 누워 있는다고 치면은 그 팀에서는 1950억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렇게 못 나온다. 문제가 큰 거죠. 네. 물론 뭐 선수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고 구단이 아플 줄 알고 데려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하면 그래 뭐 그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쩌겠어요. 스카우팅의 결과는 다 결과론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가 이번 시즌 대박이야 하면은 성공한 거고, 이렇게 3분의 1을 날려먹으면 돈 아깝죠. 네. AC 밀란이 랄프 랑닉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FM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고, 축구를 좀 이제 뭐 TV로만 많이 시청하시거나 이런 걸 많이 안 찾아보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모를 수 있죠. 랄프 랑닉에게 AC 밀란이 감독과 스포르팅 디렉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면서, 독일의 이 빌트에 따르면 AC 밀란은 이번 시즌이 끝난 후 여름에 랄프 랑닉의 합류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이프치히 랑닉을 데려오려는 밀란의 관심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제 이러한 가능성은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랑닉이 라이프치히에 힘을 많이 쏟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은 레드불 관련 축구팀들, 예를 들어 브라질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황희찬 뛰는 팀도 있고 잘츠부르크, 그 다음에 또 어디 미국에도 뉴욕 레드불스도 있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다 아우러서 봐요. 이 팀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이 팀이 뭐가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거를 조언도 해주고 디렉터로서 많이 또 관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레드불과의 관계에 상당히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AC 밀란이 랑닉을 노린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AC 밀란을 가지고 있는 엘리엇 펀드와 랑닉 간의 협상은 현재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빌트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직 어떠한 합의도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랑닉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밀란 이적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연관된 게 없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그는 과거 밀란에 대해서 자신의 축구가 이전에 아주 강했던 밀란의 축구 전술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그 축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AC 밀란도 밀란 출신의 경험 없는 감독들만 쓰다가 현재는 피올리라는 능력 없는 감독을 땜빵으로 쓰고 있죠. 사실 이마저도 신통치는 않습니다. 질라탄이 와서 분위기가 살아난 건 맞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이 밀란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그리고 더 높은 꿈을 꾸기에는 장기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랑닉을 데려와서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어주면서 팀의 체계를 단계 밟아 나가려는 생각을 가진 듯합니다. 좀 더 강하게 이전에 세웠어야 할 계획이었지만 밀란이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운 게 다행인 듯 보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시즌이 끝나봐야 랑닉이 갈지 안 갈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FC 서울이 원샷 원킬에 아드리아노를 영입했습니다. FC 서울이 득점머신 아드리아노를 영입했고 계약 기간은 1년이라고 하며, 아드리아노의 강점은 리그 최상급 골 결정력과 순간 스피드를 가진 것입니다.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수를 뚫어내고 간결하게 득점하는 모습은 아드리아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플레이였고,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지능적인 움직임이 뛰어났으며 헤딩과 양발 어디로든 득점을 할 수 있는 타고난 골잡이였습니다.
FC 서울은 아드리아노의 합류로 박주영, 페시치와 만들어낼 파괴력 있는 공격 조합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선 침투와 활동 반경이 넓은 고요한, 알리바예프, 한승규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더로 볼 수 있는 주세종, 한찬희, 오스마르 등 수준급 킬패스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 역시 공격 전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C 서울이 전북에서 한승규를 1년 임대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은 한승규를 데려왔고 한승규에 대해서 화려한 드리블과 빠른 스피드를 갖춘 아주 기술이 뛰어난 선수로 돌파와 킬패스, 날카로운 슈팅이 강점이며 패스와 이선 침투 등 지능적인 움직임과 판단력도 탁월한 선수라고 파악하고 있고 이 선수를 데려옴으로써 서울은 다양한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승규가 전북에서 서울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2월에 시작이 되지만 K리그 팀들은 2월에 중국 팀과의 경기가 모두 4월과 5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중국 경기를 모두 4월 이후로 조정했던 AFC는 오늘 또다시 회의를 통해서 서울과 베이징과의 경기를 4월 28일에, 수원과 광저우 경기를 4월 29일에, 울산과 상하이 선화의 경기를 5월 19일, 그리고 전북과 상하이 상강 경기를 5월 20일로 개최하기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K리그 팀들의 경기 일정 변동사항 이외에 변경된 전체 경기 일정은 AFC에서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한편 16강 1, 2차전 일정이 5월 26일과 27일에서 6월 16일과 17일로 그 다음에 6월 16일과 17일에 열릴 경기가 각각 23일과 2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8강전 일정은 아직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팀 홈 경기의 경우 이미 4차전 이후로 다 밀어놨으며 일정 변경은 없으나 각 경기 개최 3주 전까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제3국에서 중립경기로 진행될 예정을 세워두었고 이 때문에 K리그 일정에 일부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K리그 10라운드 4월 30일과 5월 3일에 열릴 경기들이 그 다음에 18라운드 6월 23일과 24일에 열릴 경기들이 부득이하게 조정을 해야만 하며 이것에 관해서는 연맹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상 회복을 위해 카리브 제도로 떠난 해리케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해리케인은 지난주부터 재활 활동을 하는 영상을 계속 올렸으며 영국 언론에 따르면 케인은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카리브해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따뜻한 기후에서의 훈련은 종종 클럽들이 장기 부상자들에게 복귀를 돕는 데 쓰이는 방법이며 따뜻한 공기가 근육들을 좀 더 이완시켜주고 유연하게 해주며 비타민 D를 더욱더 증진시켜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케인은 다음 달부터 실외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를 갖출 것으로 보이며 토트넘 시즌 막바지 몇 경기를 또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토트넘이 챔스를 이제 더 위에 상위 토너먼트로 간다면 올해 복귀가 가능하겠죠. 2019년 1월 달에 해리케인이 발목 부상을 당했을 당시에도 토트넘은 해리케인을 따뜻했던 북미로 보내가지고 예상보다 훨씬 일찍 복귀시킨 것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카리브해로 케인을 보내서 관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왜 기성님이 벌써 나왔지? 기성님 얘기를 일단 하죠. 네. 골닷컴 기사에 따르면 기성용은 중동과 중국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K리그 복귀를 타진 중에 있으며 아마도 이적할 팀은 전북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최근 상호 합의하에
뉴캐슬과 계약 해지를 했고 자유계약 신분이 된 기성용이 10년 만에 K리그 복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선지는 전북현대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며 골닷컴 취재 결과 기성용 측과 현재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은 팀은 전북으로 확인이 되었고 양측은 연봉과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기성용 본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일 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성용은 K리그 복귀를 위한 협상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며 기성용이 전북으로 이적하며 지난해 다시 불붙기 시작한 K리그의 열기에 또 다른 흥행 바람을 몰고 올지에 대해서 기대를 받고 있다고 골닷컴이 전했습니다. 근데 서울 팬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기성용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서울 온다고 했잖아. 하지만 제 생각은 전북에서 돈 벌고 서울 갈 수도 있지. 뭐 과정이 조금 뭐 좀 느려지는 거 그런 거일 뿐이지 아직 뭐 서울 안 간 것도 아닌데 은퇴한 것도 아닌데 뭐. 전북에서 돈 많이 벌고 서울로 가서 마지막을 뭐 화려하게 장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굳이 최근에 서울 출신 중에 서울로 간 선수가 없어요. 고명진도 울산으로 갔고 이청용도 울산과 협상까지는 해봤고 기성용도 오피셜은 아니고 협상이니까 나중에 그 선수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 또 모르지. 말년에 연봉 많이 포기하고 뭐 1, 2년 은퇴하기 전에 와가지고 뭐 뛰고 갈지. 권창훈이 서울 온다면 어떠십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권창훈은 서울을 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군대 가야 되는데요. 상무 가야 돼, 상무. 네. 군대가 코앞인 애라. 네. 근데 서울이고 뭐고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다음 소식은 이 베르과인 관련된 소식인데 원래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됐어요. 원래 마지막 뉴스가 기성용이었는데 네. 맨시티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이 스티븐 베르과인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시범하였습니다. 자신의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베르과인은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고 토트넘 팬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었으며 이제 이런 선수에게 정확한 이름의 발음을 불러줘야겠죠. 베르과인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발음하면서 네덜란드에서 부르는 내 이름,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 부를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을 뭐 직접 시범으로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In Dutch is Bergwijn and in English Bergwi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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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덜란드에서 부르는 이름은 무슨 베르과인 이렇게 부르고 영어권에서 이제 영어 발음을 하면은 베르과인이 맞대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불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말고 다른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그 뉴스는 따로 빼놓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 1시간 컷으로 30개의 뉴스를 알려드렸고요. 오늘 뉴스는 이적시장 마감 관련된 뉴스, 그러니까 마감날에 이적하고 오고 했던 선수들 뉴스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조금 화제를 일으켰던 뉴스들 이런 거로 중점적으로 했고요. 네, 30개면 많이 한 거예요. 네, 보통 하루에 20개씩 하니까.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해서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분들은 사실상 채팅이 더 활발해야 되는데 듣기만 해. 원래 거의 우리 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 가서 글을 쓰셨구나. 이 뭐랄까 새롭게 유입되는 유튜브 분들은 없구나. 뭐 참고로 그냥 서브로 말씀해드리면 인천이 유상철 감독이 이제 치료를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직을 내려놓은 상태고 안산 감독이었던 감독님이 인천을 맡기로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그것에 자세한 것은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축구뉴스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빠이!